자, 이제 배가 부푸는 이유 중에 내가 용접을 못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용접이 어느 정도 될 때도 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는 거는 뭔가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감이 토치도 바꿔봐야 되고 아세나리도 바꿔봐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근데 그 미세한 걸 여러분들이 찾기 힘드니까 이렇게 얘기해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안녕하세요. 짱세배 관용접 원장 짱세입니다. 제 목소리가 이상하죠?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이렇게 글로 쓰면 제 목소리를 대신해 준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긴급하게 공유하고 싶은 게 있어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최근 SK하이닉스 서스 용접이 참 어려울 겁니다. 저희 학원 연습장에 오셔서 서스를 연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몇 명의 분들이 쇳물이 말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서스 용접은 겉비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겉비드가 일정하게 용착이 안 되었다는 뜻은 자신이 잘못된 방식으로 용접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용접 기술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평소 용접을 잘 아는 용접사인데 갑자기 쇳물이 말리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면 그 이유를 찾아내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카본 시험이 잡힌 학생이 갑자기 서스 시험으로 바뀌면서 학생이랑 둘이 밤을 새운 적이 있습니다. 학생 시험 시편도 만들어 주어야 하고 연습 모제도 서로 6인치 한 세트, 2인치 한 세트씩 만들어 초층 용접 연습만 시키었습니다. 학생이 잘 되지 않아 제가 시범을 보여주는데 저도 용접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 자정쯤 의자에 앉아 고민을 하였습니다. 와이어가 잘못 들어왔나 아니면 퍼지압이 높은가 기타 등등. 저는 용접이 안 되면 미치는 성격이라 밤을 새워서라도 답을 찾아야 합니다. 새벽 3시쯤 학생에게 내가 직접 시험을 본다는 생각으로 용접을 하였는데 제가 용접해도 겉비드가 말리고 아크볼 주위에 무언가 다른 막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학생이 사용하고 있는 토치를 보았는데 그 토치는 학원에서 제공하지 않는 토치였고 몇 명 학생이 이 토치로 비철 용접 시 쇳물이 말리는 현상이 심해서 사용을 못하게 했던 토치였습니다. 학원에서 제공받은 토치로 교환하고 육지 오른쪽 용접을 하는데 정말 완벽한 용착과 완벽한 쇳물 운영이 가능하였습니다. 지금 시중에 판매 중인 쇳물이 말리는 토치는 토치 목에 주름이 있는 형태입니다. 제가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는 학생들은 정말 어거지로 용접을 하였다는 뜻이겠죠. 서스 용접에서 겉비드가 말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또한 쇳물이 왜 말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들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짱새 배관 용접하고 원장 짱새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소스 교육을 하면서 촬영을 했는데 녹음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지금 시험들 많이 보시죠. 시험 많이 보시는데 거의 한 10명은 다 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청주 SK, 인천, 그리고 이천 하이닉스 이렇게 소스 시험을 보시고 계시는데 오셔가지고 지금 연습장에서도 연습을 또 되게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저희 학생들도 지금 소스 과정을 하는 학생들이 좀 애법 있습니다. 애법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소스를 너무 좀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카본 소스 중에 소스가 제일 쉬운 용접입니다. 근데 초보자들에게나 중급자들에게는 소스 용접이 되게 어렵죠. 왜 어렵냐면은 소스는 퍼지를 해서 퍼지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퍼지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용접하다가 쇳물을 자꾸 놓치고 그리고 자꾸 터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스 용접을 어떻게 이제 배우고 그리고 익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연습을 하시도록 제가 조언을 좀 하고자 영상을 찍습니다. 석 달 전에 제가 실제 피드 가서 알텍 포인트 용접한 겁니다. 자세가 안 좋은데 이거 보시면은 양쪽에 용착이 완벽하게 용착이 됐고 용입도 되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거는 이제 육지 연습한 건데 좀 상태를 조금 안 좋은 걸 제가 좀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얘는 용착은 됐는데 용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이렇게 용접이 된 거고 얘는 지금 이렇게 용접이 된 겁니다.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겉비드가 볼록하면은 백도 볼록하게 나온다. 맞습니다. 얘는 백이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백이 약간 스무스하게 나옵니다. 그럼 두 용접 중에 백이 제일 튼튼한 백은 뭐냐? 얘가 백 높이가 높으니까 얘가 튼튼하다. 아닙니다. 백이 튼튼한 거는 이게 백이 더 튼튼합니다. 우리가 핫패스라고 하죠. 핫패스 용접은 뜨거운 층이 돼가지고
백에 데미지를 주는 층입니다. 그래서 핫패스를 용접했을 때 여기로 백 열이 침투하면서 그 백으로도 열이 전달되지만은 백 옆에 모재에 열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부식이 되면은 백에서 부식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백 주변의 파이프가 녹이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열이 이렇게 침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16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용접을 해야 됩니다. 308은 좀 단단하기 때문에 핫패스 용접 때 백에 침투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처음에 우리가 서스를 배우고 익힐 때 이런 식으로 배우고 익히셔야지 처음에 배울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익힙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좀 자주 하죠. 용접은 여유롭게 하고 샘물을 다루는 사람이 되라. 이게 샘물에 쫓기는 용접을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용접을 하면은 샘물에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 되게 안 좋은 용접입니다. 왜 안 좋냐? 얘는 시한폭탄과 마찬가지인 용접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용접을 하다가 와이어를 놓친 적이 없는데 갑자기 팍 터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오버헤드를 지나서 버티컬 구간에. 그게 뭐냐면은 쇳물이 녹는 점이 있고 끓는 점이 있는데 끓는 점을 벗어나면은 어느 순간 이제 쇳물이 팍 터집니다. 터지면서 그 통생에 달라붙든가 아니면 용락이 되거나 합니다. 용락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그 터진 부위가 확연하게 서스는 표가 납니다. 근데 카본은 좀 덜하죠. 왜 그러냐면은 서스는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뜨거운 육육지가 터지면서 그 모재를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되게 보기 안 좋죠. 그래서 그걸 또 지적하는 감독관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용접은 우리가 짤치는 용접을 많이 합니다. 짤치는 용접. 그러니까 짤치는 용접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전기를 올려가지고 짤치면서 용접을 하는 게 오히려 편해요. 왜냐면 필드에서 그런 식으로 용접을 되게 많이 했어요. 비철 용접을. 그러니까 그게 샘물을 만들고 일정량의 샘물을 계속 유지하면서 와이어 공급이 이루어지고 전기가 높으니까 와이어가 살 일도 없고 일정하게 용접이 이제 위빙을 치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용접은 기량자들이 하는 용접이에요. 그리고 초보자가 그 기량자를 하는 걸 보고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따라 하는 게 쉽냐? 쉽지가 않습니다.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초보 용접사가 또 혹은 중급 용접사가 샘물을 다루면서 용접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식의 용접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용접해야 되냐? 그건 이제 용접 기법으로 넘어가는 건데 우선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용접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용접을 하고 있는지부터 구별을 해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개성끈 용접이라고 제가 명칭을 했죠. 쓰라쓰라 하면 뭐 일본 말이라고 자꾸 하시는데 개성끈 용접을 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쇳물이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누른 용접은 뭐냐면은 누른 용접은 쇳물을 육륜풀을 만들고 육륜풀하고 개선면하고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용접하고 이 용접의 차이가 뭐냐면은 전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전기 예를 들어서 60A 갖고 혹은 55A 갖고 써서 초청 용접을 한다면은 내가 빠르게 용접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개성끈 용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스라만 이제 개성끈만 녹이면서 빠르게 치고 나가야 됩니다. 예열 과정이 끝나면 빠르게 용접합니다. 그러면은 되게 낮은 전기 갖고 빠르게 용접이 가능한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그래서 RT 용접이나 또 혹은 시험 용접에 제일 많이 쓰이는 제일 적합한 용접. 그 다음에 누르는 용접은 이제 용륜풀하고 개선면하고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전기가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개선권 용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누르는 용접을 하고 있는지 구별을 해내야 됩니다. 근데 본인이 누르는 용접을 하면서 잘 안 녹고 쇳물이 말리니까 어떻게 해요? 불필요한 전류를 써야 되고 또 서스의 특징이 뭐냐면은 녹는 점이 카본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전기 쓰면은 한 10mm 정도 용접하면 그때부터 쇳물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용접하시려면은 두 기법 중에 내가 정확하게 이거를 구별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파악이 안 된다면은 연습장에 와가지고 저 불러가지고 두 기법의 차이가 뭔지를 샘으로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기법을 얘기를 하면은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오늘은 어떤 얘기 할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량적인 문제가 아니고, 기량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기량이 되는데도 이 쇳물이 부풀어 오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문제는 되게 사소해요. 사소한데 아마 용접사 분들에게 이런 얘기는 거의 듣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용접사들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얻어가지고 이제 이게 뭐 쇳물이 부푸는 이유를 몇 가지 요소를 정리를 하시는 거지, 이걸 정리해 가지고 막 용접사들에게 막 이렇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사소하지만은 제가 오늘 기량은 되는데 이 쇳물 부풀어 오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퍼지입니다. 퍼지. 네. 이게 퍼지에 대한 개념이 좀 잘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용접 연습을 하고 하면은 항상 퍼지압을 느끼면서 연습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침이죠, 침. 예, 장갑 벗어가지고 침 묻혀가지고 예, 퍼지압을 느껴봅니다. 근데 맨손으로 느끼면은 나오는 느낌은 나지만 퍼지압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 학생들한테 제가 침으로 묻혀보라면 안 해요. 그래서 연습장에 오시는 분들도 어떻게 하냐면은 무작정 퍼지압 무조건 세게 틀어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스하고 카본하고 다른 게 뭐랬죠? 퍼지를 해주는 거하고 퍼지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본에는 그냥 공기가 있는 거고 흐르지 않는 공기가 있는 거고, 소스는 이제 공기를 대처하는 이제 가스가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압이 높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그 배출구로 다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용접부도 벤트가 됩니다. 근데 용접부가 벤트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쇳물을 자꾸 밀어내려고 합니다. 밀어내려는 힘이 강해. 그러니까 또 반대로 어떻게 하겠어요? 예, 실딩 가스 값을 또 올리는 거예요. 그럼 실딩 가스 값을 올리면 어떻게 되냐? 얘가 쇳물하고, 얘 퍼지하고 실딩하고 부딪혀가지고 쇳물을 막 지 맘대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퍼지를 맞출 때 제가 부탁드린 게 가스를 아끼라는 게 아니고 퍼지 압을 느끼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 이게 세다, 약하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연습을 안 하고 무작정 세게 한 사람도 그냥 계속 무작정 세게 하고 쇳물이 자꾸 말리는데도 막 부풀어 오는데도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퍼지에 대한 공부도 좀 하셔야 되고, 무작정 세면 안 된다. 약하게 틀면은 벤트 구멍을 작게 만들고 세게 틀면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퍼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되게 길어져요. 그래, 길어지는데 이제 퍼지압은 무조건 세면 안 된다. 그래서 적당한 퍼지압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 쇳물을 뱉어내는,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퍼지압 때문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와이어입니다. 와이어. 자, 와이어의 각 회사마다 여러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예. 많죠. 대표적인 현대 와이어도 있고, 뭐 고려 뭐 얘도 있고, 뭐 키 뭐 와이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하는 와이어도 있는데, 저는 제가 쓰는 와이어는 그냥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쓰는 와이어는 어떤 와이어냐면은 네, 키스웰 와이어 씁니다. 키스웰. 자, 제가 왜 키스웰 와이어 쓰냐면은, 그러니까 쇳물이 제대로 다루는 연습을 해야지 우리가 안 다뤄졌을 때 얘들이 와이어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와이어를 약간 비싼 거, 그 다음에 약간 부드러운 와이어를 이제 선호를 하고 학생들한테 지급합니다. 지금 요 보시면은 이 와이어가 각 회사마다 다른 와이어를 제가 들고 있습니다. 종류만 해서 5개입니다. 5개. 5개고, 이 중에 308L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308L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단단하고 점도점성이 좀 찐득하고 단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키올 용접에 적합하는 키올 용접을 해보니까 키올 용접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 회사마다 강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시험 치러 가면은 테크 녹여보면서 아, 이 와이어가 세다, 강도가 세다. 그러면 이제 용접을 전략을 짜는 거예요. 얘네 세니까 전기를 약간 높이고 개선끝만 치면서 빠르게 용접을 하겠다. 예. 그 뭐 와이어가 부드럽다. 아, 얘는 샘물을 붙들면서 내가 용접하겠다. 이렇게 전략이 이제 짜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 와이어 썼다, 저 와이어 썼다 이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용접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용접은 잘 하시는 분인데 샘물이 자꾸 말리고 샘물이 자꾸 터지고, 예. 이 와이어 특성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그것도 있습니다. 뭐 예전에 대우조선해양이죠. 대우조선해양에서 316L 와이어 쓰다가
삼성중으로 가면은 와이어가 어떻게 되냐면은 백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백이 와이어가 다 살아요. 강도가 틀린 거예요. 강성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적응하려면 전기를 약간 올려야 되는데 이미 그 와이어에 적응이 돼 있으니까 그 와이어 적응하는데 보통 빠르면은 뭐 2주 정도, 느리면은 뭐 한 달에서 2달 걸리는 용접사도 좀 봤습니다. 그래서 316은 부드럽고 316만 용접한 사람들 308 용접 되게 어려워요. 왜? 316보다 308이 단단하니까. 그래서 와이어 회사마다 이 특성이 용접성이 틀리다는 걸 그걸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형 시험 칠 것 같으면은 용접성이 좋고 좀 부드러운 와이어 쓰시는 게 좋습니다.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키스웰 와이어를 선호를 합니다. 근데 현대 와이어 제가 얼마 전에 용접사분 거 쓰시길래 제가 써봤는데 그것도 현대 와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제가 뭐 광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실제 쓰고 있는 와이어를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퍼지, 앞. 두 번째는 각 회사마다, 와이어 회사마다, 그리고 로또 넘버에 따라, 같은 회사라도 로또 넘버가 틀리면은 와이어의 특성이 틀리다는 거. 그래서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배가 많이 부풀어 오른다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고 용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액세서리입니다. 액세서리. 자, 어떤 액세서리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 그 쇳물이 부드럽고 그다음에 용착과 용입이 잘 되는 그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액세서리에 또 맞게끔 실딩 값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원이나 현장에서 주는 걸 뭐냐면은 신형 콜렉트 바디입니다. 이거죠. 구형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구형은 굿비에서 좀 씁니다. 그 구리색으로 된 게 있습니다. 이게 신형 콜렉트 바디라고 하는데 얘가 있고 그 다음에 망바디가 있습니다. 망바디. 얘는 중국산 같은데 원테크는 이렇게 안 나오죠. 원테크 제가 많이 써봐서 아는데 이게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이제 중형인데 보통 샘물을 소스 비철 용접할 때 망바디가 망바디가 좋아요. 샘물이 조금 부드럽다 해야 되나? 그리고 겉비드가 산화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뭐 좋다고 계속 이거 쓰시는 분들 있는데 아마 필드에서 이거 쓰시다 알티나 유티 찍는 사람들 중에 이거 쓰다가 완전히 그 날아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몇 번 있고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바디에 따라 가지고 그 현장 여건에 따라 가지고 틀린 거야. 얘는 실내에서 용접하기 되게 좋아요. 바람이 안 부는 곳에서. 근데 얘를 바람이 부는 곳에서 우리가 카본 용접이나 서스 용접할 때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피놀이 아니 블롤이 바뀝니다. 이게 포로시티라죠. 포로시티 결함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카본 용접하다가 포로시티 들어간 사람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람이 약간 불 때는 직진성이 좋은 콜렉트 바디가 이 바디 신형 콜렉트 바디가 쓰셔야 돼요. 근데 저는 진짜 이게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어요. 요거 쓰다가 예전에 이제 심해 잠수부들이 있거든요. 심해 잠수부들 한 달 하루 일당이 200만 원인가 가까이 됩니다. 4명이서 가가지고 이틀 동안 볼팅하고 이제 볼트 너트가 이래요. 이래 두껍습니다. 이만하나? 그래가지고 줄을 매다가 배관사람 내리고 그 심해 장수부들이 안에서 체결하고 그 다음에 용접 포인트 한 포인트 있는데 그 용접을 제가 해야 되는데 이제 오전에 용접하고 오후에 알티 찍어가지고 장비를 돌려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걸 썼어요. 이거를 썼는데 불을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옆에 이제 뭐 그 안재윤 직장이라고 그분이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용접은 저보다 더 오래 있죠. 경험도 더 많으시고. 그래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제가 이거 들어가지고 도저히 용접이 안 된다. 그러니까 홀더도 받고 용접기도 받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보시더만 하는 얘기가 세영 씨 이거 한번 써보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써보니까 불울이 안 들어가. 그게 뭐냐면은 약간의 미세한 바람이 파이프를 타고 올라오는데 이거는 실딩이 분산되고 얘는 직진성이 강한. 그래서 바람이 약간 부는 걸 저도 못 느꼈어요, 솔직히. 그 약간의 미세한 바람 때문에 이제 불온이 들어가는 거였죠. 그래서 만약에 현장에서 망바디를 쓸 것 같으면은 대구경을 쓰셔야 돼요, 대구경. 대구경을 쓰십니다. 이거는, 뭐죠? 이거는 원테크 그거, 이거는 중국산 건데, 예. 다른 건 솔직히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대구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온 보면은 텅스텐을 짧은 텅스텐에서 물릴 수 있는 척이 있죠. 척이 있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잘못하면 불을 일어납니다. 금색 있죠. 금색. 이거 다 제가 선물 받았어요. 용주산데. 예, 제가 써보니까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거 사용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들은 뭐냐면은 실딩 가스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실딩 가스를 쓰는 양보다 줄여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실딩 가스와 똑같이 하니까 어떻게 돼? 예. 실딩이 세지니까 불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 졸업생이었어요. 졸업생이 시험 쳤는데 두 번 다 시험이 알체에서 떨어졌는데 이제 불을이 들어간 거예요. 피놀이 아니고 포르시티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포르시티가 들어가가지고 불량이 났는데 하고 나서 제가 딱 해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하긴 했냐면 액세서리부터 하긴 한 거예요. 액세서리 하긴 했는데 이제 이걸 쓴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 얘한테 뭐 했냐면은 얘는 실딩 가스를 짧게 해서 용접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원래 기존에 쓰던 척을 써라 하고 이제 척을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용 방법을 이해를 하시고 용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액세서리가 잘못됐을 때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텅스텐입니다. 텅스텐. 우리가 지금 보면 토륨하고 란탄이 있습니다. 배관 용접이요. 보통 보면 토륨을 많이 쓰는데 반도체에서는 토륨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토륨 빨간색. 란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사성 뭐 물질하고 발암 물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토륨만 많이 쓰죠. 토륨 많이 쓰는데 그렇게 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게 아니니까. 아무튼 란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란탄 한번 용접하고 나면은 그게 뭐 약간 막이 생겨요. 막이. 그러니까 아크 주변에 막이 생겨요. 그리고 팁이 잘 나갑니다. 만약에 란탄을 쓸 것 같으면은 이게 란탄에 보면은 이게 파란색이 있고 텅스텐 끝에 파란색이 있고 금색이 있어요. 금색. 예. 금색이 오히려 좀 낫습니다. 근데 금색은 비싸요. 비싸서 회사에서 조금 싼 거를 구매를 해주고요. 그래서 파란 거 쓸 겁니다. 근데 시험 칠 때는 그리고 학생들은 토륨을 쓰시는 게 유리합니다. 텅스텐도 많이 안 갈아도 되고 또 그 이제 토륨 같은 경우에는 아크를 좀 안정화 시키면서 용접이 가능합니다. 텅스텐 추천하자면은 저는 독일산 요거 씁니다. 요거. 근데 지금은 제가 이거 잘 안 쓰죠. 예, 가격이 싸합니다. 지금 보니까 한 7만 얼마, 9만 얼마 하더라고요. 2.4가. 뭐 3.2는 뭐 14만 원, 16만 원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학생들한테 뭐 16만 원짜리, 그 14만 원짜리 어떻게 사서 제가 주겠어요. 학생들도 못 삽니다, 이거. 근데 확실히 좋아요. 그러니까 세 번 용접할 거를 한 번, 그러니까 중국산은 싼 거는 세 번 용접할 걸 얘는 6번, 7번 용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텅스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샘물이 부풀어 오르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텅스텐 팁이 나가고 하면은 아크가 집중이 돼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샘물은 어차피 열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니까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텅스텐을 어떤 거 쓰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은 뭐냐면은 마지막도 저도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었냐면은 솔직히 제가 용접 말고 퍼지, 그 다음에 용접 와이어, 그 다음에 액세서리 요거 말고는 이제 우리가 뭐 실딩 가스 뭐 요거 말고는 샘물을 부풀리게 오르게 하는 요소가 다른 요소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알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학원생하고 밤을 샜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새벽 5시에 새벽 4시 반인가 이제 집에 갔고 학원생을 밤을 샜는데 시험이 카본에서 서술을 잡혀가지고 제가 막 모제 하고 연습편 막 다 테크 쳐줬어요. 서스를. 학생도 하고 백만 연습 시켰는데 그때 제가 학생이 워낙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용접을 해봤어요. 용접했는데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뭐부터 생각했냐면은 용접 와이어를부터 생각한 거예요. 용접 와이어를. 근데 용접 와이어는 제가 키스웰 걸 쓰는데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제 새벽에 밖에 나가지고 담배 피면서 와이어가 로또 넘버가 잘못된 게 들어왔나? 그래서 내일 예전에 쓰던 와이어하고 와이어통을 찾아가지고 로또 넘버를 비교를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자정이 넘어가고
이따가 새벽 3시쯤에 제가 학생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시험을 한번 친다고 생각하고 내가 신중하게 퍼즈압도 맞추고 전류도 맞춰가지고 해볼게 하고 일단 퍼즈압이 센 것 같아가지고 퍼즈압도 낮추고 이제 용접을 했습니다. 용접을 했는데 샘물 또 계속 말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백은 이쁘게 나오죠. 예, 용접은 저는 좀 일정하게 하니까. 근데 연결 직전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연결 직전에 샘물을 엄청나게 뱉어내는 거예요. 분명히 퍼즈압도 낮췄는데 샘물을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지로 연결을 했어요. 솔직히 어거지로 연결했어요. 근데 평소에 내가 연결하는 이게 퍼즈압이 세야지 이게 샘물이 들리는데 얘는 연결 직전에 퍼즈압이 점점 이제 세지니까 연결 직전에 점점 세지니까 근데 포잡도 낮췄는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 그 뭔지는 모르겠어. 아,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는 용접이 잘 안 되면 엄청 짜증도 많이 내고 고민을 많이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아래 보기 때 용접을 하는데 그때 느꼈어요. 아, 지금 아크 볼 옆에 뭔가 막이 하나 더 생겼다. 그리고 샘물을 내렸는데 내가 와이어 위치를 많이 내렸어요. 많이 내렸는데 샘물이 다 따라와요. 밖으로 다 따라오고 아래 보기 구간도 샘물이 말려요. 그래서 용접하고 멈췄는데 이 학생한테 물었어요. 이 텅스텐 뭐냐 하니까 토륨이래. 아, 그래서 란탄인데 어디서 예전에 이 학생이 썼을 때 당근마켓에서 이제 구매를 했다더라고요. 몇천 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쓰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말리진 않아요. 말리지 않은데 알아서 그래서 한번 싹 밑으로 훑어봤는데 뭐였냐면은 토치가 예, 토치가 문제였어요. 뭐냐면은 예전에 한 2달 전에 저희 학원생 몇 명이 그 토치를 인터넷에서 구매해가 썼는데 비철할 때 제가 용접해도 샘물 다 말려요. 그래서 이 토치 내가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 토치 같다. 그래서 토치를 바꿔보자 해가 바꿨는데 그래서 제가 반 용접하고 반을 이제 6인치 10짜리를 일반 우리가 학원에서 제공하는 토치를 썼어요. 썼는데 진짜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샘물 하나도 안 말리고 색깔도 잘 나오고 용접이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토치의 문제가 맞구나. 근데 2달 전에는 뭐라 생각했냐면 그냥 그게 토치 개개 각자가 문제라고 이제 불량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토치를 바꿨는데 예, 이미 늦은 거죠. 왜? 우리 학원생은 이제 그걸 갖고 계속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허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앞전에 얘기했던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용접사분도 되게 용접을 되게 젊으신데 용접을 되게 잘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분도 말려. 근데 제가 용접해도 말려요. 그래서 딱 봤는데 색깔은 틀린데 그 모양 그 토치 그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쓰시면 안 된다. 예, 이거는 말린다. 샘물이. 그래서 옆에 우리 졸업생이 또 소스 이제 시험이 잡혀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 졸업생한테 연습장에서 그 토치를 학원에서 내가 줬던 토치 줘봐라 하고 받아가지고 이제 학원에서 제가 제공하는 토치를 끼워가지고 용접을 했습니다. 했는데 샘물이 하나도 안 말려요. 그래서 이제 토치를 비교를 해준 거예요. 액세서리 똑같아요. 세라믹 똑같고 액세서리 똑같은 상황에서 용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접사 말고 다른 연습하러 오는 용접사 분들이 그 이제 옆에서 주위에서 본 거예요. 그 샘물을. 그래서 내가 오버헤드부터 용접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학원에서 제공하는 그 토치를 쓰고 용접을 했고, 그러니까 샘물이 하나도 안 말려요. 샘물이 진짜 안정적으로 문영인데, 그 다음에 그 개개인이 샀던 토치를 꼽아가지고 용접하는데 그게 샘물이 부풀어 오는 게 눈으로 확연하게 표가 나는 거예요. 그 용접사분 주위에 용접사분들도 뭐 용접을 쓰고 와, 그 확실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쓰지 마세요 하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그 뭐 퍼지 이게 샘물이 부풀어 오는 이유가 퍼지 그 다음에 뭐 용접 와이어 그 다음에 액세서리 뭐 그다음에 실딩 가스 뭐 이 정도 좀 생각했는데 토치 때문에 샘물이 부풀어 온다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 토치는 뭐냐면은 제가 뭐 여기 있습니다. 카본을 때우니까 괜찮아요. 근데 카본을 때우니까 괜찮은데 빛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저는 자세히 몰라요. 그냥 문제만 원인만 아는 거예요. 원인만.
그 문제가 이 토치가 쓰면은 쇳물이 부풀어 오른다는 거. 쇳물이 아무리 내가 내리려고 해도 안 내려가요, 이게.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제가 토치 추천하다면은 그 저는 예전에 그 이제 댓글에 그런 것도 있죠. 그 짱새 배관용접 하원생들은 원테크 아니면 안 된다. 그 이상한 말을 하시는데 저 원테크 좋아합니다. 원테크 거. 근데 원테크를 제가 구매를 해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회사에서 제공을 하는 토치만 썼지 제가 돈 주고 구매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위빙 위주의 용접이니까 원테크는 약간 빳빳해요. 빳빳하니까 위빙에 적합해요. 예, 적합합니다. 또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죠. 단점은 뭐냐면은 얘 사용하다가 이 우리 공구통에 넣어놓으면은 이 열을 많이 줬다가 며칠 뭐 몇 주 안 쓰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 굳어버려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는데 좀 튼튼하죠. 토치가 튼튼합니다. 그 다음에 약간 빳빳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위빙하기에 적합한. 저는 위빙 위주의 용접사니까 뭐 그리기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기 잘합니다. 음. 그리 잘합니다. 막 스트레이트 막 이러 하면은 막 8줄, 9줄 넣어도 무조건 일정하게 넣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비싸. 예. 저는 사본지기 안 하는데 비싸요. 비싸가지고, 저는 학원생들한테 뭘 지급하냐면은 중국산을 지급합니다. 중국산. 예, 중국산을 지급하는데, 예, 중국산. 이 이제 토치 목이 잘 휘어집니다. 잘 휘어져요. 제가 얼마 전에, 2달 전에 LNG 갔을 때 진짜 자세히 앉아가지고 원테크 들고 왔어. 원테크 좋으니까. 그 원테크 들고 왔는데 이틀 만에 부러뜨렸어요. 근데 부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왜? 너무 자세가 안 좋아가지고 막 이 정도로 휘어야 되니까 얘네가 뒤에 이제 골 받쳐놓고 이렇게 용접해야 되니까 예, 하프인치하고 막 투인치 이거 이렇게 떼야 되니까 계속 하다가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이걸로 바꿔서 용접을 했습니다. 근데 얘도 용접을 해보니까 좋아요. 쇳물이 부풀어 오지 않아. 근데 또 저를 따라서 원테크 거 자꾸 쓰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제가 뭘 주냐면은 위더스에서 나온 토치인데 이 토치를 써요. 이 토치를 학생들한테 줘요. 위더스에서 나온. 이게 단가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토치를 준다 하면은 약간 위빙 위주의 용접하는 학생들한테 뭐 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위더스 거 요거 주고 그 다음에 현장 10포인트 때올 때는 요 중국산 요거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비싸다가 다 좋은 건 아니고 예 비싸다가 다 좋은 건 아니고 액세서리에 따라 가지고 이게 쇳물이 부풀어 오른다는 걸 그 저도 이제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토치 같은 경우에는 자꾸 뭐 액세서리 비싼 거 사시는데 그냥 비싼 거 사지 마세요 그냥. 그냥 망바디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현장 가가지고 물량 떼기 막 전기 세게 때울 것 같으면 대구경 써가지고 하시는 게 좋고 망바디. 근데 일반적으로 할 때는 그냥 회사에서 지급한 신형 폴리틱 척 그다음에 바디 쓰세요. 그다음에 텅스텐 막 짧게 했을 때 자꾸 이제 현장 가서 짧게 하지 못해요. 어차피 회사에서 텅스텐 계속 지급을 할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쓰고 그냥 평생 버리시는 게 낫죠. 걔 뭐, 이렇게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음, 앞으로 영국 소스를 익히 씌워야 된다는 분들은 절대 이렇게 용접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특히 소스 처음에 연습하실 때 모제값 비싸요. 되게 비싸죠, 소스는. 소스 아끼는데 툰치부터 하지 마세요. 저도 툰치 갖고, 예전에는 툰치 갖고 교육했는데 툰치 갖고 안 합니다. 무조건 6인치 갖고 합니다. 6인치 갖고 연습하고, 그냥 6인치 해야지 용접할 게 많아요. 그리고 6인치를 하더라도 6지 안 시켜요. 2지부터 시킵니다. 지금 학원생들 보면은 2지부터 하고 있어요. 2지부터 완벽하게 용착, 용입을 이루고 난 다음에 6지로 넘어가지 6지부터 안 시킵니다. 시간이 걸리고 학생들한테 시간이 걸리고 모재가 많이 투입이 됩니다. 진짜 모재 값이 많이 들다 하더라도 제대로 배우고 익혀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뭐 여기까지고 다음에 와이어가 혼입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해 줄 거고 그 다음에 퍼즈에 대해서도 제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예, 학생들한테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영상을 이렇게 찍어야 되니까 지금도 점심시간이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뭐 영상 찍는 건 문제가 아닌데 영상을 제 얘기를 들었다고 또 용접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기본과 기초입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은
자, 봐봐. 용접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막 이렇게 용접사들이 용접 시범 보여줘요. 그럼 자기 자락밖에 안 돼. 용접, 이제 용접 배운 사람들이 무슨 손이 이렇게 되겠어요. 자꾸 그걸 따라가려니까 어떻게 힘들어지고, 샘물을 이해를 못하고 자꾸 쫓기는 용접을 하는 거예요. 차분하게. 저는 항상 시범 볼 때 차분하게 시범 보여요. 이렇게. 그런데 빨라요, 저는.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접을 배울 때, 익힐 때, 바른 방법부터 배우고 익히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